1997년 멕시코. 한 젊은 어부가 작은 배에 짐을 실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작은 섬으로 항해할 예정이었죠. 그 섬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평화롭고 경치도 좋은 데다 맛있는 물고기도 많이 잡을 수 있었어요. 그 섬에 가기까지는 보통 한두 시간이 걸렸습니다. 적당한 거리였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계속해서 항해를 했죠. 시간은 계속 흘렀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익숙한 낙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확실히 길을 잃은 건 아니었어요. 평소에 아주 자주 갔던 섬이었기 때문에 그에겐 자면서도 갈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섬이 그냥 사라진 것 같았어요. 베르메하 섬은 멕시코만 유카탄 반도의 북쪽 연안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산마리노 정도 크기인 이 섬은 16세기 이래로 잘 알려져 있었고 많은 지도에도 실렸습니다. 4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전 세계 수많은 낚시꾼들과 여행자들은 이 섬의 뚜렷한 적색 해안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베르메아는 스페인어로 빨간 오렌지를 의미합니다. 수색 탐험들이 섬이 사라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작되었는데 그중 유명했던 2009년의 탐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 섬이 물에 잠겼다고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누군가가 고의로 이 섬을 파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오늘날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베르메아뿐만이 아니었던 거죠. 어떤 지도에는 등장하지만 어떤 지도에서는 사라지는 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땅을 항해의 나쁜 징조로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폭풍 우중 구원으로 여겼죠. 지구에서 섬이 사라졌다는 기록은 기원전 360년에 최초로 등장했습니다. 마지막은 구글 지도에서 캡처할 수 있을 정도로 최근이고요. 아마 첫 번째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틀란티스죠. 플라톤은 당시 시대를 훨씬 앞서 진보된 기술을 가진 풍부한 문명을 묘사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유명한 철학자들과 작가들도 이곳을 지상의 낙원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거대한 건물에 놀라운 건축과 그림 같은 자연, 평화롭고 화목한 삶이라니 정말 유토피아죠. 지진과 홍수가 일어나 바닷속 깊은 곳으로 영원히 가라앉기 전까진 말이에요. 플라톤이 이를 처음 묘사하기 전까지 아틀란티스에 대한 언급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분명한 몇몇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진 아틀란티스는 여전히 신화 속의 공간으로 여겨질 겁니다. 1558년 유명한 14세기 탐험가 니콜로 제노의 후손은 자신의 조상의 발견에 기초해 지도를 출판했습니다. 아이슬란드 남쪽에 있는 프리즐랜드라는 섬이 포함되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전례 없는 장소를 찾아다녔지만 발견되지 않았어요. 한 세기 이상 동안 이 섬은 다양한 지도에서 거의 항상 변경된 다른 위치에 나타났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그의 후손이 섬의 존재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아냈죠. 사라엔 섬은 19세기 말에 많은 탐험가들이 찾아다녔던 작은 섬입니다. 사람들은 이 섬이 당시 매우 귀중한 비료였던 새 배설물로 가득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국 아무도 이 섬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1937년 사라엔 섬은 계기 일식을 볼 수 있는 완벽한 장소로 여겨져 전문학자들이 다시 사라엔 섬을 탐색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결코 존재한 적이 없었을 수도 있고 쏟아오르는 바다에 잠겼을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20세기 초에 크로커랜드의 거대한 섬이 그린란드 북쪽 지도에 나타났습니다. 단지 새로운 섬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대륙이라고 생각되었죠. 북극으로 향하던 탐험가 로버트 피어리는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미지의 땅을 발견했습니다. 피어리는 캐나다 최북단 엘레스미어 섬에 있었는데 쌍안경으로 먼 섬에서 수평선을 가로지르는 하얀 산을 발견했습니다. 피어리는 그곳까지 항해할 충분한 음식과 연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돌려야 했죠. 몇 년 후 새로운 탐험단이 조직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이 피어리가 말한 땅을 찾느라 오랜 시간과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거의 모든 물자가 바닥났고 여행자들은 희망을 잃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 그들은 알려지지 않은 섬의 바로 그 산봉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슬프게도 기쁨은 곧 경악으로 바뀌었는데요. 그건 섬이 아니라
안개, 햇빛에 의해 야기된 착시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이죠. 특정 각도에서 보면 섬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모양이 바뀌고 사막의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이렇게 사라지는 섬은 수십 개입니다. 몇몇은 베르메아 사건처럼 풀리지 않은 은문들로 미스터리에 쌓여 있습니다. 아마 물에 잠긴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도 제작자의 실수인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지도에 나타난 전체 군도도 존재합니다. 슈페리어 호수의 몇몇 섬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었습니다. 펠리페오, 폰차트레인, 마우레파스, 세인트앤 등 말이죠. 18세기 전반 프랑스의 부유한 정치가 장 프레데릭 펠리포 백작은 전문 탐험가의 여행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백작을 기쁘게 하고 재정적 지원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이 탐험가는 몇몇 섬을 백작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기리기 위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 세기 동안 사람들은 그 섬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선원들이 섬의 좌표에 도달했을 때 보이는 건 그저 물뿐이었고요. 알고 보니 그 탐험가가 모든 것을 꾸며낸 거였어요. 자, 21세기로 빨리 넘어가 볼게요. 지금 시대엔 매우 정확한 GPS 내비게이션, 첨단 위성, 현대 과학이 존재합니다. 유령섬이 존재할 리가 없겠죠? 하지만 2012년에 유령섬 하나가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샌디 아일랜드라는 섬이었는데요. 이 신비로운 섬은 남태평양과 호주와 뉴칼레도니아 사이에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 섬은 맨해튼만한 크기입니다. 결코 크지는 않지만 무시할 크기는 아니죠. 이 섬은 1876년 한 포경선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1906년에 이 섬은 지도에 실렸어요. 하지만 1970년에 이 근처를 항해할 당시 샌디 아일랜드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지도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50년 후에 구글 지도에 다시 나타났어요. 새로운 탐험대가 파견되었지만 여전히 그곳에선 물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수면 아래로 숨어버린 걸까요? 연구자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수중 음파 탐지 기술을 이용해 심해 탐사를 했어요. 하지만 가라앉은 섬은 발견하지 못했죠. 알고 보니 인쇄된 지도를 디지털화할 때 오류가 생겨 온라인 지도에 표시된 거였어요. 지금도 구글에서 이 좌표를 입력하면 작은 땅 대신 신비로운 검은 점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1876년에 포경선은 어떻게 그 섬을 발견한 걸까요? 전문가들은 그들이 본 것이 아마도 부석 덩어리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알다시피 용암이 화산에서 나와 물에 식으면 안에 공기가 든 부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부석은 수면에 떠다니는데 한 곳에 충분히 오래 머문다면 섬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저는 이 유령들을 찾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제가 성공했다는 뜻이겠네요. 이 편지를 병에 담아 섬 중앙에 놓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다에서 이 메시지를 찾을 수도 아니면 메시지가 해안으로 떠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섬이 사라졌다는 걸 확신할 수 있게 되겠죠.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